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30일 오후 4시 4분입니다. 이제 연말 결산을 하듯이 사법부의 문재명 세력에 대한 단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1심 선고가 늦게 나왔습니다.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와 놓으니까 여기 관계된 두 사람이 임기를 다 채우고 말았습니다. 송철호,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그리고 청와대의 청탁을 받아서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주변을 수사를 했던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이 사람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두 사람이 각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시장 임기, 한 사람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고 말았습니다. 늦어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그것보다는 성적이 좋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용씨가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오늘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선거를 앞두고 본격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 조병구는 오늘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6억 7천만 원도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한 겁니다. 김용씨는 작년 11월 구속 기소되었지만 올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김용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김용씨는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 당시는 경기도지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유동규, 정민용 씨를 통해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데 그중에서 재판부는 6억 원이 김 씨에게 전달되었고 나머지 2억 4,700만 원은 유동규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김 씨에게 전달되지 않은 일종의 배달사고로 봤습니다. 그래서 6억 원에 대해서 선고를 한 겁니다. 자, 문제는 이 돈이 오고 갈 때 김용 씨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와 그리고 그 뒤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어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임하던 그 무렵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김용씨는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사이 성남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성남 도계공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유동규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용씨가 유동규 씨에게 2013년 4월에 건너받은 700만 원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욱 씨에게는 2021년 불법 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했고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유동규 씨와 정민용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김용 씨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은 법리적으로는 불법 자금을 수수한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점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판결이 속속 나오게 되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법원에 불려다니면서 재판을 받는 이런 상황이 다가오는 내년 4월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이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침묵하고 있던 이낙연 전 대표, 전 국무총리이기도 하죠. 이분이 요사이는 대놓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을 하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교롭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전 대표 두 사람, 그것도 성도 같습니다. 두 이씨가 신당 창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된다면은 내년 총선은 과반수 정당이 나오지 않는 여소야대의 판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여소야대란 말이 처음 쓰여진 것은 1988년 봄의 총선에서 당시 집권당이던 민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민정당, 그 다음에 평화민주당, 그 다음에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이 네 당이 각각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네 사람이 이끄는 이 네 당이 여소야대 정국을 한 2년 동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한국의 정치가 상당히 생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반수 정당이 없으니까 뭘 하든지 타협을 해야 됩니다.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졌던 2년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988년에서 89년 동안 여소야대 정부를 운영하던 노태우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당 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이 이끄는 당이 합쳐가지고 민자당이 되었습니다. 민자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1992년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게 3당 합당이 과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했느냐 하는 것은 아직 저는 확신을 하지 못하는데 내년 총선 이후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